인수정리를 적고 증명하라. 일단은 이 기호가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짝대기 하나가 아닙니다. 짝대기 두 개를 그려야 돼요. 야는 의미가 달라요. 자,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두 개가 같은 뜻이라는 뜻이에요.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정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 참이죠. 자, 역으로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이것도 참이에요. 이런 관계를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라고 말하나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말하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필요충분 조건이 아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사각형은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다. 자, 이건 참이죠. 정사각형이면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근데 이건 거짓입니다.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아닌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다라는 말과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보통은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거 배울 순서에서는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이 두 개 적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항식 fx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지면 f알파는 0이다. 이 문장과 f알파가 0이면 다항식 fx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설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말 하나로 그냥 퉁치는 겁니다. 다항식 fx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f알파는 0이다. 이 말과 요 말이 같은 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인수 정리를 적고에 대한 대답이고, 자, 이제 증명을 해보죠. 앞 동영상에서 제가 인수는 약수랑 뜻이 같다고 그랬어요. 인수는 약수랑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다항식 fx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x 빼기 알파가 약수란 얘기고, 약수라는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 17 나누기 5를 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잖아요. 이건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17과 5는 배수 약수 관계가 아니죠. 근데 15 나누기 5를 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이에요. 나누어 떨어져. 나누어 떨어지니까 15와 5는 배수 약수 관계가 되죠. 그것처럼 약수는 인수랑 같은 말이니까 인수라는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f알파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자, 추가 설명해주면 나머지 정리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다항식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 할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f알파가 0이에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자, 이제 거꾸로 나머지가 0이면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이에요. f알파가 0이면 나머지 정리에서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0이고,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모두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아두고, 참고로 이 표현, 이게 비슷하지만 조금 표현이 달라요. 다항식 fx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 표현과 x 빼기 알파가 fx의 인수이다, 이 표현, 비슷하지만 조금 표현이 헷갈리죠. 이 두 개가 역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야, 인수정리를 적어라. 못 적어. 인수정리가 뭐야? 몰라. 당연히 인수정리 증명하라면 증명도 못해요. 근데 나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뭐냐면 인수정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 거야? 난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인수정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막 풀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형별로 따로 익혀가지고 그 풀이를 다 따로 익혀요. 그 노동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공부해야 할 양도 많은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차라리 그냥 이걸 익히는 게 훨씬 더 쉬운데, 이걸 익혀야 인수정리에 관련된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리고 인수정리에 관련된 풀이도 쉽게 익힐 수 있고, 그리고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도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인수정리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따로 익힌다면, 그거 공부의 양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는 못 풉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인수정리를 적고 증명하라는 능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제가 평소에 증명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증명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특히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의 증명은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정리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인수정리는 언제 써? 대답을 못해. 나머지 정리는 언제 써? 대답을 못해. 인수정리는 인수를 구할 때 쓰는 거야.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거야. 알겠니? 자, 야구공은 언제 써? 야구할 때. 축구공은 언제 써? 축구할 때. 농구공은 언제 써? 농구할 때. 내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니? 쉬운 얘기하는 거잖아. 당연하고 뻔한 얘기하는 거잖아. 인수정리는 언제 쓴다고? 인수 구할 때.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쓴다고? 나머지 구할 때.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 야, 나머지 정리 언제 써?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인수정리 언제 써?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럼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요. 야, 야구공은 언제 쓴다고? 야구할 때. 축구공은 언제 쓴다고? 축구할 때. 농구공은 언제 쓴다고? 농구할 때. 나머지 정리는 언제 써? 나머지 구할 때. 인수 정리는 언제 써? 인수 구할 때. 내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고 있니? 당연하고 뻔한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물어봐요. 야, 나머지 정리는 언제 써? 대답을 못해. 인수 정리는 언제 써? 대답을 못해. 아니, 이것도 모르는 애들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운다고?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걸 모르는 애들이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이로 외운다고?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해. 나머지 정리를 적고 증명하라.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쓴다고? 인수정리를 적고 증명하라. 인수정리는 언제 쓴다고? 이거부터 익히라고 그래요. 이게 참 쓸데없는 것 같지만 이걸 할 줄 알아야 그 다음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걸 익혀라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인수정리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걸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그럼 x에다 1 대입해보는 거예요. 1 대입했더니 0 나오네? 그럼 이식을 상수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가 이거를 인수로 갖는구나. 그럼 이 부분, 즉 목, x세제곱 빼기 1을 x 빼기 1로 나눈 목. 또 다른 인수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거 2차씩 나오는데. 이건 인수분해 공식을 외운 사람은 바로 구할 수 있고, 인수분해 공식을 모르면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이게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상황이에요. 또 뭐랄까. x 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4. 자,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0 나오잖아요. x에다 2를 대입하면 0 나와. 이 식을 좌변으로 이용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식은 이거를 인수로 가죠. 이거를 인수로 가지고 여기 2차식이 나와요. 그럼 이 부분이 몫이죠. 이 3차식을 이 1차식으로 나눈 목. 이 목. 달리 말하면 또 다른 인수. 이 3차식의 또 다른 인수. 이건 어떻게 구하는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해요. 뭘로 할까? x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이런 거는 x에다 1 대입하면 0 안 나오잖아요.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와요. 그러면 이항하면 x 더하기 1은 0 나오니까 이 3차식은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갖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수정리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수를 대입할 때 어떤 수를 대입하냐면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해요. 상수항의 약수 대입했는데 0 안 나온다? 그러면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주의사항,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x대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거 상수항의 약수, x에다 1을 대입하면 0 안 나와. 3 나와요.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0 안 나와. 3 나와요. 이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했는데 0 안 나오네? 그러면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건 증명도 가능하지만 증명은 생략할게요. 그럼 1차식으로 인수분해 안 된다는 말은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 각각의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3차식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5의 약수를 생각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 1 대입했는데 0 안 나오네.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 안 나오네. 5 대입하면 당연히 0 안 나오죠. 마이너스 5 대입해도 당연히 0 안 나와요. 그럼 다 대입해도 0 안 나오네. 이 말은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4차식은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3차식은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아예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3차식은. 그래서 이거는 상수항의 약수 대입했는데 0 나오는 게 없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내용 마무리, 내용 정리할게요. 자, 인수 정리는 언제 쓰냐? 인수를 구할 때 씁니다. 인수를 찾을 때 써요. 달리 말해서 인수분해를 할 때 써요. 인수분해를 할 때. 인수정리의 내용. 이게 인수정리의 내용이에요. 다항식 fx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갖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f알파는 0이다. 이게 인수정리의 내용. 인수정리를 적어라.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하고 인수정리를 증명하라. 그러면 이렇게 증명해야 돼요. 이 모든 문장이 같은 뜻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문장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죽었다, 돌아가셨다, 저 세상으로 갔다, 요단강 건넜다, 영면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모두 같은 표현이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상대방의 그때 글을 읽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철수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 죽었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지. 철수가 저 세상으로 갔다. 철수가 요단강 건넜다. 철수가 영면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말뜻을 알아듣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게 모두 다 같은 뜻이라고 알아듣는 것처럼 이게 다 같은 뜻이라고 알아들어야 돼. 이게 다 같은 뜻이라고 알아들어야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이렇게 제시되든 이렇게 제시되든 이렇게 제시되든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문제의 뜻을 알아듣고 아, 이거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구나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증명하는 과정 자체를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나머지를 구하라. 이게 0이 되게 하는 x를 대입해. 그럼 나머지가 나와. 나머지가 0이면 당연히 이 값이 0이고 그때는 인수인 거지. 나누어 떨어지니까.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인 거고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관계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동영상의 주제인데 공개가 되어 있다면 이 위치에 공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